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 중에도 무엇보다 우리가 원칙을 무시하고 기본을 무시하는 사회였다라는 그런 인식을 모두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에 범죄와 불의 앞에서 단호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당당한 경찰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찰 권력의 공권력의 행사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제가 현안 보고를 했을 때도 지나치게 세월호 가족들의 집회나 시위에 예민 반응하고 청와대로 향하는 그 집회 시위의 대열을 막아섰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과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있더군요. 집시법 8조 3항이 유독 청와대 앞에서만 유난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생활평온 사유로 집회를 금지한 통보한 그 사례는 94%가 청와대 앞에서만 유독 있습니다. 86건 중에 82건이 청와대 사이에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 부분만 유독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상세한 이유도 없이 금지해 왔습니다. 아까 경찰청장님이 어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판결을 인용하셨는데 2013년 6월 5일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청와대 앞 지역에서 생활평온 침해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무효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철저히 확인해 보면 그 금지 통고가 문제가 있다라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문제 제기를 하려면 다시 재판을 해야 되니까 경찰에서는 무조건 금지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처분을 다퉈야 되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권력에 눈치 보는 그런 경찰이었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고요. 경찰청장님, 원세훈 판결 알고 계시죠? 예, 언론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 네, 그 원세훈 판결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 제기를 한 그 어느 부장판사의 글에 따르면 그 안에도 여전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제 지적이 함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세월호 참사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님, 2012년 12월 11일로 돌아가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초동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2년 내내 그 엄청난 국민의 에너지를 낭비해가며 원세훈 판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2월부터 4년에 걸친 재임 기간 동안 내내 대북 심리 전단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해가며 댓글을 달고 대선 개입을 했고 4번에 걸친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그 카카오톡의 이 난리 국면에서 저희가 다시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경찰청장님, 2012년 12월 11일 그 사건과 관련해서 2013년 2월 12일에 발부된 수색 영장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여기에 따르면 그 당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카톡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거부됐습니다. 그 이유는 대상 자료 존재 개연성에 관한 소명 부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 당시 이렇게 기각되고 나서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발부 신청을 했습니까? 예, 재발부 신청을 해서 발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톡을요? 카톡 내용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송수신 현황을 내용을 압수수색한 것이 그게 아니고 언제입니까? 2013년에 판사 기각이 되어서 네. 당일날 재차 영장을 신청해서 이길 2월 14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신청했던 영장은 송수신 현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네. 그러면 그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대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북 심리 전단에서 주로 활동했던 게 인터넷 아주 중소 사이트를 포함해서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여론들을 형성해가는 그런 커뮤니티는 대부분 다 관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카카오톡에서 실제로 국정원의 대북 심리 전단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셨습니까? 제가 그 사항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얼마 전에 우리 당에서도 카톡에 대한 그런 선거 국면에서 카톡에 얼마나 우리가 부족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이 부분들이 놓쳐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에 대해서는 그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메시지 내용이며 대화 상대방 아이디, 전화번호, 대화 일시,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 이 모든 것들을 다 발급받아서 그걸 다 조사했고요. 초등학교 동창들과 잡담을 나누는 그 내용들까지도 다 사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의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는 카톡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가 결국 2년 동안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혀 수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경찰청장님, 그 당시에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처벌받은 원세훈, 그리고 대북 심리 전단 국장인 민병주, 그리고 차장인 그 세 사람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한 적 있습니까? 예, 당시 수사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사조차 단 한 번의 소환도 받지 않았고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진서명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